돌아오기 전부터 계속 글을 올렸어요. 나 언제 돌아간다, 어디다, 왜 와서 나 좀 지켜줘. 뭐 오면서 뉴스를 봤는데 미국이 우리를 환율 조작국으로 지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실이 있습니까? 환율 조작국이 아니고 미국 재무부가 5일 전에 한국을 비롯해서 10개 나라를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다시 지정을 했어요. 환율 관찰 대상국이라고 하는 것은 미국이 무역 적자를 보는 나라에 있지 않습니까? 교역량이 많은 나라를 대상으로 보는 거예요. 환율을 좀 살펴본다라고 하는 건데 호도하고 선동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은 더 이상 생명력이 없고 전환길 고성국 체제하에서 멸망의 고속도로를 지금 달리고 있는 거 아닌가. 유병호 드디어 걸렸습니다. 언제 걸리나 궁금했는데 이번에는 군사 기밀 누설 관련입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된 내용이죠? 맞습니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했을 때 이게 군 감청 그리고 대북 관계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국가 또 이제 군사 비밀로 분류되는 사실관계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보도 자료를 내고 그런 내용이 여과 없이 들어갔는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유병호 이 씨는 내부에서 다 스크린 한 거다라고 했지만 지금 확인을 해봤더니 그 TF 등에서 우리는 오히려 반대했다. 그리고 여러 더블 체크를 받은 것처럼 이야기를 했었어요. 이 뭐 다른 주무부처랑 다른 외부 이제 그 부서랑. 근데 그런 사실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물론 거기에 대해서 문제의식 갖고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절차대로 해야죠. 이거는 결과적으로는 목표를 정해놓고 이 목표,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흠집내고 문재인 정부 인사들을 기소하기 위한 이 목표치를 설정해놓고 무리하게 군사비밀이야 그것이 1급이든 2급이든 노출이 되든 말든 무리하게 본인들의 의도를 관철하려고 했다. 이거 대한민국 시민이 사망한 부분에 대해서 너무 수단화했다라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유병호는요, 지금 이렇게 돌이켜보면 감사원이 완전 자기 개인 거였어요. 이렇게 중요한 것도 어떻게 해서 감사에 착수하게 됐느냐. 예를 들어서 감사원에서 뭔가 감사해야 될 사항이 생기면 뭐 회의도 하고 이거 감사하자 그래서 나누고 뭐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상식적으로. 감사원장도 있고. 그런데 사무총장이 집에서 이렇게 딱 뉴스 보다가 저 감사해야 되겠네. 야 감사해.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니에요? 지 입으로 이야기했어요. 어떻게 해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감사하게 됐는가. 국회에서 했던 얘기 들어보시죠. 4시에 통상께입니다. 연합뉴스 채널을 틀었는데 아니 그러니까요. 해경청장이 그게 누가 같이 월북이 아닙니다는 취지로 번복 회견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공직사회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사람의 생명을 가지고. 아니 그러니까요. 그래서 혼자서만 결정한 거예요? 6시에 저 비서관님 문자 보내서 간부회의 소집했습니다. 8시 오라고. 혼자서 결정하셨어요? 아니요, 그 1급 간부들하고 주요 핵심 간부 다 모였어요. 이거는 안 할 수가 없다. 최우선 과제다. 원장님께 건의드리자. 이게 다였습니다. 저걸 왜 막고 있어? 다 들어보죠. 지금 지 입으로 실토를 하고 있는데 저게 절차상 맞는 일입니까? 전혀 맞지 않죠. 그리고 유병호라는 사람은 감사원이라는 이 권력기관을 완전히 사유화해서 그 권력의 칼을 본인을 위해서 휘두른 사람이거든요. 지금 감사원의 저 표적감사 또 정책감사를 빙자한 보복감사 여기에 피해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전현희 국가권익위원장도 그렇고 또 수두룩 빽빽한 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된 또 정부 관계자들 너무나도 많은 분들이 이제 감사원의 저 보복감사 때문에 시달려온 이 피해를 봤기 때문에 이제는 유병호에게 책임을 물을 시간이고, 저는 감사원의 사유화라고 하는 정말 전대미문의 이 헌법기관 사유화에 대해서는 저는 가장 무거운 책임을 물어서 다시는 이 땅에서 유병호 같은 인간이 나와서 설치지 못하도록 좀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재해도 여기서 자유로울 수 없지 않습니까? 그때 수장이니까요. 그리고 사실상 어떻게 보면
꼭두가시 노릇을 한 거예요. 본인의 부하 직원한테 휘둘리면서 여기까지 왔고 피해자로 입건이 되는 지경까지 된 거죠. 본인이 몰랐다면 무능이고요. 알았다면 같은 공범이 되는 겁니다. 이런 공무원들의 행태를 다시는 좌시하면 안 되고 이걸 하나의 선례를 정확하게 남겨야 되는 거예요. 정권이 바뀌었다고 뭔가 정치적인 의도를, 그것도 헌법기관인 감사원에서 공무원들의 감찰을 하고 회계 감사를 하는 그런 직분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정치적 의도를 갖고 감사원을 망가뜨렸다. 이 정치적 중립 의무가 그 어느 기관보다 중요한데 그런 행태를 했다. 그러니까 헌법 개정 이야기도 나오죠. 입법부 밑에 둬야 된다라는 대안도 나오고요. 이정주 기자님은 유병호 시절에 감사원에 뭐 유병호를 알 수 있는 그런 사례 같은 거 있어요? 아, 있죠. 저도 이게 취재를 좀 했었는데, 이게 지금 특검에서 감사원의 21g 있잖아요. 그 당시에 이제 청와대, 그 용산, 그 거기 뭐 흰옥희탕, 뭐 불법 개조, 관저 개조할 때 김건희 라인으로 개입했던 21g 이거 조사할 때만 해도 그 감사원 내부 이제 인사들 들어보면 그 다 유병호 결제 라인으로 간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21g 쪽 사람들은 이제 소환 조사를 한번 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그걸 이메일 조사로 바꿉니다. 나중에. 올 필요 없다. 근데 내부 증언에 따르면 유병호가 그렇게 주도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감사원에서는 팩스를 보냈는데, 그러니까 21g이 그 김건희 측근이 이제 그 소위 말해서 그 결국 본인들이 그 개별 수주를 한 거잖아요. 그 공매 입찰한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해서 여러 비리가 있고, 21g 그 대표의 와이프가 샤넬 가방 밖으로 간 그 사람 아닙니까? 김건희의 샤넬 가방. 그러니까 그 정도로 유착관계가 있기 때문에 감사원에서는 원칙적으로 조사를 하려고 했는데 유병호가 왜 그런 사람까지 불러 조사하냐라고 했더니 팩스를 보냈던 그 감사원 직원들이 뻘쭘해진 거예요. 오라고 했는데 위에서 다시 깨니까 오지 말라고 할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지 말라고 이메일로 보냈대요. 그러니까 적반하장으로 21g 쪽에서 뭐라고 하냐면, 아니 팩스로 보내달라. 너네가 부르지 않았냐. 그럼 다시 안 부르겠다는 것도 팩스로 보내달라고 그런 식으로 유병호의 뒷배를 이용해서 감사원 직원들을 압박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중심에 유병호가 있었습니다. 지금 이분이 걸린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근데. 이분이 아니고 그 유병호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뭐 군사 기밀 누설만 있지만 아마 털면 죄가 엄청나게 많이 나올 자입니다. 감사원을 완전히 자기 사유화했지 않습니까? 그 힘이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윤석열한테 나온 거죠. 윤석열이 감사원을 왜 그렇게 했습니까? 최재부터 틀려먹었죠. 국정을 지원하는 기관이냐? 그렇다라고 답을 했죠. 그거 물어봤던 사람은 그때는 국힘당 아니었는데 나중에 국힘당 가가지고 또 입장도 난처해졌죠. 한 사람 저는 더 소식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 기자는 언제쯤 나올까 궁금한 게 김태효입니다. 이자도 나와야 되는데 나올 게 많을 텐데 왜 조용한지 궁금해요. 너무 최측근이고 대통령에 아는 것도 많을 텐데 수사선상에 오르고 한 번 소환된 이후에는 감감무소식. 아니 근데 안 끼는 게 없잖아요. 예를 들면 최혜병 사건에 관해서도 김태효가 안보실에 실세니까 끼고요. 또 내란과 관련해서도 김태효 얘기가 안 나온다는 게 너무 의아합니다. 예. 특히나 뭐 민정수석 김주연의 얘기도 안 나오고 이런 것들이 지금 너무나도 풀리지 않는 미스테리와 사각지대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반드시 이번에 2차 종합특검에서 좀 그 부분도 파헤쳐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근데 유병호를 보면서 저만 느끼는 건 아니죠. 여러분도 똑같이 느끼시는데 제가 뭐 사람 외모 가지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좀 왜 저렇게 생겼을까 봐 그런 느낌은 들죠. 독특하죠. 예. 그건 뭐냐면 다 드러나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또 전환길 아닙니까? 전환길 이번에 돌아왔는데 돌아오기 전부터 계속 막 그 글을 올렸어요. 나 언제 돌아간다, 어디다, 왜 와서 나 좀 지켜줘. 와가지고 거기에서 뭐 저는 토지인멸, 도주 우려도 없고 증거인멸 우려도 없습니다. 막 이렇게 거품을 막 물고 그러더라고요. 그걸 법원에 가서 얘기해야 되지. 경찰에 가서. 왜 그 자리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까? 그리고 말을 이렇게 듣다 보면 참 무식하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무식까지는 좋은데 거짓말을 해서는 안 돼요. 막 그 지가 뭐를 알지도 못하는 게 뭐 아는 것처럼 지금 뭐 주기시가 뭐 이렇게 올라갔다고 하는데 그건 다 쓸데없는 거고 국힘당에서 하는 얘기하고 똑같더라고요. 거기에다가 제가 제일로 황당했던 것이
뭐 오면서 뉴스를 봤는데 미국이 우리를 환율 조작국으로 지적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실이 있습니까? 일단 한번 들어보십시오. 오늘 뉴스 봤습니까? 환율 조작국으로 우리나라가 미국에서 정했습니다. 지금 주가를 올리기 위해서 국민연금 5조 원인가 그러면 넣었다고 이야기 들었지 않습니까? 이것은 비정상적인 국가 개입이고 그게 사회주의입니다. 마두로와 이재명 똑같은 이렇게 10가지나 되는데 국민들께서는 전환길에 대해서 반박 한번 해보시라고요. 저런 자가 뭐 역사 강사를 했다고 그러는데 저런 자한테 배워가지고 무슨 시험을 어떻게 봤을까 참 궁금해요. 뭐 어떻게 뭐 쪽집게로 뭐 찍어주는 기술이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기술자죠. 역사 의식이 있는 역사학자가 아니고. 그런데 아니 우리나라가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이 됐나요? 그러니까 이 전환길의 선전선동이 어느 정도 수준이 돼서 좀 먹힐 정도가 돼야 되는데 아예 그냥 끝 떨어지고 질 떨어지는 얘기를 저렇게 지어내서 하니까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된 바도 없고요. 뭐 대한민국 환율이 높아가지고 정부 당국에서 필요한 조치들을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은 정부의 의무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저는 뭐 전환길이라는 저 사람의 메시지를 갖다가 참 이렇게 언론 지면에서 다루는 것 자체가 좀 뭐랄까요, 자괴감, 좀 참담함을 좀 느끼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저자를 왜 다루냐, 저런 것들 다뤄봐야 커진다 그러는데 그거를 꼭 그렇게 볼 일이 아니더라고요. 지금 고성국, 전환길 이런 자들이 국힘당 주인 된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비극의 이제 시작인 거죠. 네. 먹혔죠, 국민의힘. 먹어버렸잖아요. 네. 완전히. 그러니까 국민의힘을 빨리 장사 치르는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정확한 팩트를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환율 조작국이 아니고 미국 재무부가 5일 전에 한국을 비롯해서 10개 나라를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다시 지정을 했어요. 한국, 중국, 일본, 대만, 태국, 싱가포르, 베트남, 독일, 아일랜드, 스위스 이렇게 이게 이제 환율 관찰 대상국이라고 하는 것은 미국이 무역 적자를 보는 나라에 있지 않습니까? 교역량이 많은 나라를 대상으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환율을 좀 살펴본다라고 하는 건데, 자, 지금 뭐 환율 조작국은 말도 안 되고, 전환길이는 마치 지금 이게 우리나라가 뭐 어떻게 뭐 환율을 뭐 어떻게 해가지고 주가를 조작한 것처럼 이렇게 해서 환율 조작국으로 한 것처럼 완전히 호도하고 선동하고 있는데 2024년 11월에 다시 지정이 됐어요. 그리고 25년 6월에 지금 이제 연속 지정이 됐는데 2024년 11월은 윤석열 때 아니에요? 그러네. 임기가 그렇죠. 임기가. 윤석열 재임 때죠. 아니 계엄이 24년 12월 3일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때 환율 관찰 대상국, 그러니까 아니, 환율 진짜, 관찰 대상국이라는 게 그 별것도 아니지만 여기에 일본도 들어가고 독일도 들어가고 그런데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새롭게 지정된 것도 아니고 그때 윤석열 때도 있었고 지금은 환율 관찰 대상국 다시 지정된 건데 이걸 마치 환율 조작국인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저 주둥아리를 어떻게 그러니까 해야 이제 되냐고요. 그럴싸하게 붙여가지고 맥락을 삭제하면서 약간의 있는 사실을 부풀리잖아요. 진짜 더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만평을 보고 너무 딱 맞다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딱 그 국민의힘 당사 앞에 전환길이 바로 정면으로 서면서 채권자가 돌아왔다. 예. 국민의힘의 채권자예요. 빚을, 돈을, 장동혁 체제를 빚받으러 왔다. 예, 그걸 해줬거든요. 당장 오면서 장동혁 지금 한동훈 쳐내고 뭔가 중도 확보한다라고 하면서 외연 넓힌다고 하면서 점점 내가 원하는 방향이랑 달리 가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벌써 묻잖아요. 장동혁, 당신 누구 때문에 당대표 그 자리에 있는 줄 알아? 어떻게 하는지 똑바로 볼 거야. 윤 어겐 세력이 절연하거나 이러는지 아닌지 정확하게 얘기해. 라고 계속 요구하잖아요. 국민의힘에 진짜 센 채권자가 돌아왔다. 가짜 뉴스로 무장하고 어찌됐든 간에 그 세력에 기대와서 국민의힘이 110만 당원인지 당원배가 운동인지 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 빚에 대해서 채권자한테 뭐라고 말할지 지켜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전환길이나 고성국 같은 사람은 여론의 시장에 존재는 하나
이게 정상적으로 국민들에게 소구가 될 수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존재할 수는 있겠지만 그게 국민의힘의 주주가 되고 의사결정을 간섭하고 오히려 지배하는 건 또 다른 차원의 문제거든요. 저는 그런 차원에서 이제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은 더 이상 생명력이 없고 어떻게 소멸되어가는 그 과정만 우리가 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전 앞으로도 뭐 전환길 고성국 체제하에서 뭐 멸망의 고속도로를 지금 달리고 있는 거 아닌가 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고성국이가 국힘 당사에 전두환 노태우 사진 걸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이번에 보니까 이제 그동안에 방첩사 뭐 이런 데 전두환 노태우 수방사 이런 데 걸려 있었나 봐요. 이제는 다 떼어내라고 했는데 그거 갖다가 걸면 되겠더라고요. 근데 그걸 보니까. 가지고 그런 주장하는 사람을 징계하고 당에 받지를 말아야 되는데 오히려 지금 토론하자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답이 없는 집단인 것을 스스로 아마 확인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저는 고성국과 전환길만 비판해서는 안 된다. 그들과 짝짝꿍해서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거기 때문에 전 함께 부안해동하는 국민의힘의 모든 구성원들이 전 함께 책임져야 될 사안이다. 저 그렇게 봅니다. 오늘 아침에 장동혁이 원내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했는데 제가 좀 듣다 왔거든요. 보면서 두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는 아유 참 졸려서 못 듣겠다. 정말 졸리더라고요. 뭔 얘기를 하는 건지도 잘 모르겠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누가 써줘서 읽는 건 거겠죠. 그런데 그걸 보면서 저 자는 참 악한 자구나. 왜냐하면 뭐 이렇게 쑥쑥 줄줄줄 읽는데 그 원고 몇 부분 빼놓고는 전체적으로는 보수 정당이 할 수 있는 얘기들로 쭉 이렇게 이어져 있어요. 그래 저 정도는 보수 정당이 주장할 수 있는 거지. 그런데 아니 그거를 읽는 자가 그 전에 눈깔 뒤집어져서 말을 그렇게 해? 이렇게만 이야기해도 정상이라고 볼 텐데 그러면 도대체 어떤 게 장동혁인지 묻고 싶더라고요. 이게 진짜인데 이렇게 했다. 이게 진짜인데 이렇게 했다. 어찌 됐든 간에 그러면 사악하고 간악한 거죠. 저는 그걸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동혁이 연설은 따로 안 들려드립니다. 그 대신 이걸 들려드립니다. 이 당이 어디까지 막장으로 가냐. 지금 이제 장동혁계하고 한동훈계하고 막 붙었잖아요. 그런데 자기들끼리 이제 어느 정도까지 싸우냐면 회의를 하다가 야 임마 너 나와. 그래 나왔다 어쩔래. 이렇게까지 붙었다는 거 아니에요? 야, 앞으로는 국무회의뿐만 아니라 재판뿐만 아니라 국힘당 최고회의 이런 것도 좀 생중계를 하도록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던데요. 이거는 생중계 감인 거예요. 네. 왜냐하면 이게 국민 눈살은 그러니까 찌푸리게 할 수는 있지만 이게 딱 지금 수준인 거는 국민들이 아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야, 너 나와. 나 나왔다. 그리고 국회의원한테 어디 감히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뭐 먼저 입마라고 해가지고 한 거다라고 하는데 아니 어떻게 요즘 초등학생도 이렇게 싸우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야 김민수 너 왜 왔어? 그러니까 나 이름 부르지 마라 이러면서도 싸웠다는 건데 지금 갈팡질팡 오락가락 이게 제일 야당이에요. 그러니까 정치학계에서 민주당 안에 여야가 다 있다란 평가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뭔 일이 있었는지 궁금하시죠? 국민의힘의 정성국 국회의원인 거예요. 너는 국회의원도 아니면서 왜 들어와 있어 의총에 막 뭐 이랬는 모양이에요. 근데 이제 조광한이라고 남양주 시장 했던 자인가요? 네. 뭐 이렇게 싸웠다 그러는데 둘이 뭐라고 치고받았는지 나중에 자기들 입을 통해서 하는 얘기 한번 들어보십시오. 정성국 의원께서 왜 국회의원이 아닌 사람이 참석을 하느냐, 이 자리가 어떤 자리라고 와, 이제 이런 식으로 또 저보다 나이 어린 그런 고압적이고 아나무인 그리고 반말을 들어가면서 그 자리에 앉아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갑자기 저를 향해서 손가락질을 딱 하면서 야 임마 너 나와 이러더라고요. 임마라는 표현이 꼭 들어갔습니다. 본인이 먼저 도발을 해놓고 그런 식으로 막말로 그거 나가서 기자들 앞에서 본인이 모욕을 당했다고. 예. 혹시 이정주 기자님 저거 말고 뭐 다른 내용은 없어요? 있죠. 제가 취재 좀 했죠. 네. 이게 그 의총을 취재하려면
전화를 좀 많이 돌려와야 돼요. 네. 많이 돌리는데 이제 포인트가 뭐냐면 양 당사자의 적대적인 사람들한테 돌려야 돼요. 네, 그래서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게 A라는 말을 한 사람이 있고 B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각자 자기 유리한 얘기합니다. 그 결론 뭐냐? 제가 기사 쭉 써보면 A, B를 합치면 돼요. A, B를 합치면 되는데 저기서 말이 이제 포인트가 뭐냐면 두 가지인데 저 말 다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내린 결론은 처음에 그 단계는 3단계인데 의원총회라서 이제 의원들만 통상 들어가잖아요. 근데 저기 조광안하고 김민수는 원외예요, 원외. 배지가 아니죠. 국회의원은 아닌 최고위원이니까 들어가서 앉아 있었나 봐요. 근데 송원석 원내대표의 허락을 받고 들어갔어요. 국민의힘 당원 당규에 보면 원외나 어떤 연설자들도 원내 필요시에 원내대표 허락에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광안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장동혁이 지명한 지명직 최고위원 아닙니까? 그러니까 친장동혁계예요. 그 지난번에 그 한동훈 제명할 때도 목소리 많이 냈고, 그러니까 친한계 의원들이 그걸 보자마자 처음부터 웅성웅성했대요. 의총 시작 전부터. 얘기를 했더니 조광안 최고위원이 이제 나가라 안 나가라 이런 얘기가 좀 있었고 송원석 원내대표 정리를 한 거예요. 그리고 시작을 했는데 중간에 조광안 최고위원이 발언을 신청했어요. 나도 한마디 하자. 발언을 신청하니까 이제 그때 친한계 의원 한지아 의원하고 뭐 뒤에 정성국 의원들이 이분들이 뭐 예를 들면 취지가 국회의원도 아닌데 네가 뭔데 들어와서 발언한다는 거냐부터 시작해서 뭐 왜 나가냐, 왜 발언 신청했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서 조광안 최고위원이 발언하고 돌아왔어요. 이제 돌아왔는데 그 여기가 어디 감히 뭐 어디라고 이런 식의 발언이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여기가 의총장인데 의원도 아닌 사람이 왜 들어왔냐. 이거를 정성국 의원이 했다고 여러 사람이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제가 여러 번 물어봤어요. 그걸 정성국 의원이 외친 게 맞냐라고 하니까 다수의 사람들이 정성국이었다. 그게. 목소리 컸대요. 근데 조광안 최고위원 기분이 나쁘잖아요. 그러니까 내려가면서 나 좀 봅시다 하는데 이 손가락 2개를 깜딱이면서 야 임마 너 나와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은 안 했다고 하는데 또 들은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그 주변에 목격자가 너 나와봐. 예, 이렇게 해서 깠다 가니까 모멸적이었겠다. 인마가 반드시 들어갔다 그러잖아요. 인마가 있죠 지금. 예, 그러니까 합쳐보면 이제 진술자들이 하면 지금 조광안 최고위원은 절대 안 했다고 하지만 상대편에서는 다 들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정성국 의원도 본인은 어디 감히 국회의원 이런 거 안 했다고 하는데 지금 이쪽에서 양쪽 합쳐보면 둘 다 험한 지금 그런 식의 욕설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나와봐 하니까 어쩔래 나왔다 해가지고 둘이 이제 뒤로 간 거야. 그 의총장 뒤로 간 거예요. 나 진짜 처음으로 국힘을 응원하게 되네. 계속 싸웠으면 좋겠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뭐 국민들의 인내심이 지난 지도 저는 한참 된 거 아닌가 싶은데 결국 저 친한계와 저 주류들 장동혁계가 지금 부딪히는 이유가 결국에는 윤석열 구속 이후에 본인들끼리 이제 남은 헤게모니 싸움 하는 거거든요. 거기 이제 바깥에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당도 다른데 또 숟가락 얹으면서 참전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하이에나들이 고깃덩어리 놓고 누가 더 뜯어먹겠다라는 그 장면으로밖에 설명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저 지금 뭐 임마 뭐 너 나와 뭐 국회의원이 뭐 고압적이다. 이 뭐 국민들의 삶과 아무 관련도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빠르게 이제 국민의힘이 종말될 때까지 저도 속도를 더 높여야 되겠다. 전 그런 생각만 하면서 저는 전의를 더 다지게 됩니다.